오늘은 천태교의 완성해서 유마경소까지 하고 결국은 석성산에서 60세에 지자체가 이제 열반에 드시고 아미타 관음 영접을 하시고 그 아미타 관음 영접을 받고 이제 열반에 드시니까 우리 천태에서도 뭐가 나오냐? 정토신앙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밑에 셋째 줄을 보면은 정토신앙은 훗날 사명지례 이후에 전개된 천태 불교의 특색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니까 타종단 스님들이 야, 니들은 지관한다면서 왜 연불을 하냐? 니들 연불종이야, 이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관은 뭐 연불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지에 들고 그것이 마음이 관이 들면 그 지관이에요. 연불을 해도 지관이고 참선을 해도 지관이고 주력을 해도 지관인 거예요, 이게.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관하면 네,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협한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천태의 본맥인 사명지례 스님이 천태대사가 열반하실 당시에 관음 미타 연불을 하고 염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관세음보살 연불을 해도 그것이 바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 가든지 누가 천태종이 지관하냐? 우리 지관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연불 지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은 지자대에서 주요 행적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에서 18세까지는 양친이 별과시고 받던 내용이죠. 돌아가시고 지위라고 법명을 받았다. 수학기 18에서 31세까지는 해광 스님에게 부족기 받고 대수산에서 뭘 얻었다? 법화 삼매를 증득했다. 그 다음에 와간사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와간사 가서 교화하시고 31살부터 38살까지 금능의 와간사, 남경의 와간사에 가셔갖고 법화경 대지도론 차제 선문을 하시고 많은 왕후 장상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공부가 모자란다 생각하시고 다시 38세부터 48세까지 천대산 제일 꼭대기 화정봉 불롱에서 대화하시고 내려와서 우리가 참배하는 그 불롱이라고 하는 중턱에 수선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48세에서 50세까지 다시 금능에 나오셔서 법화문구, 법화연이, 마하지관 등을 강설하셔서 비로소 천태종이 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천태산으로 들어가셔갖고 있는데 진왕 강의 또 강의를 해달라 해서 유마경서를 가지고 증정을 하시러 가시다가 석성산에서 열반에 들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진왕 강의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내가 대사님을 위해서 국청사란 절을 지어서 이 나라를 맑히고 바로 천태의 불법이 널리 펼치기를 기원한 의미로 그 천대산 기슭에다가 국청사란 절을 지어서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는 천태종 국청사는 천태대사가 살아 생전이 없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진왕광이 수양제가 지어서 기증을 한 절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중 천태 조사 기념당을 조성을 하고 우리 지자대사님, 그 다음에 고려대각국사 의천스님, 그 다음에 상호론각 대조사님의 존상을 법당 뒤 좌측에다가 모시게 됩니다. 그걸 모시게 한 스님이 아니고 누구냐? 그게 바로 중국 지금 70년대부터 모택동과 더불어서 중국 공산당에 이바지했던 황금유대를 하셨던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울레가 아니고. 그래서 황금유대를 늘 하시고 우리 이제 사찰에도 많이 오셔갖고 했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이 한국에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 상광사도 보고 구인사도 보니까 야, 이것이 살아있는 불교구나. 우리 중국도 이렇게 대중들이 다 공부하는 그런 불교를 조박초 박사입니다. 조박초.
조박초 박사가 중국 공산당을 혁명을 완수하고 근데 불신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문화대혁명 때 파괴된 절들을 다 복원시키고 불상을 건립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천태종, 조기종을 많이 다녀봤는데 뭐 우리나라의 사찰이 크다고 해도 중국 가면 게임이 안 되잖아 이게. 뭐 통도사가 크다, 불국사가 크다 해봐야 손바닥 아니거든. 그냥 별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광사고 구인사 또 구인사분이 신도들이 수천 명이 늘 기도하고 있고 상광사는 수만 명이 기도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해서 가는 데마다 글을 써줬어요. 그래서 대웅, 대력, 대작 이런 걸 쓰고 그러고 있다가 그 조박초 박사에게 종종 스님과 총무원장 전도 스님이 우리 천태종이 아까 같이 금구상승, 금사상승처럼 종맥이 끊어졌다 이었다 보니까 타종단에서도 정통 우리가 천태종이 아니라고 자꾸 비방을 받고 있으니 우리 대주사님과 상월 대주사님, 의천국사, 지자대사님을 국청사에 상을 모시고 싶다 하니까 그만 알아보겠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국청사 대중들이 당연히 반대를 하죠. 마치 구인사에 일본 천태종 스님을 모신다 그러면은 우리 스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신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쪽벌이 스님을 오냐고 절대로 반대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국청사의 그 대웅전 바로 뒤에다가 한국 스님 두 분을 모신다고 하니 천태대사하고 세 분을 모신다고 하니 이건 말도 안 되냐고 스님들이 막 반대 데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박초 박사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끽소리 말아라. 배워야 할 것은 바로 한국 천태종이다. 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거기에 터를 만들고 공사비는 물론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조사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조계종 또 자기들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광주에 있는 그 육조 스님이 깨달았다는 그 뭐 조계산 밑에 사찰에 남한산서 이런 데 가서도 상을 모시려고 해도 그 어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천태종이 바로 한국의 스님을 중국의 본당에다 모신 것은 이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이다 해서 그 당시에 스포트라이트를 엄청 이제 받고 지금도 한 번씩 중국에 가서 우리 국청사에 계신 대주사님을 참배하고 오는 것이 큰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금강불교대학을 공부한 다음에 성지순례, 삼사순례라는 성지순례를 꼭 국청사를 가서 천태종을 알고 배우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꼭 가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천태지자대에서 행적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네, 너무나 완벽한 설명이라서 어떤 질문도 허용하지 않는가 봅니다. 네, 정말 또 밤늦게 와서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남은 시간에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혜 총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풍수 교재와 함께 흥미진진한 풍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동지 섣달 긴긴 밤이 저 한 바퀴 돌아서 이제는 길고 긴 낮은 점점 길어지고 밤은 좀 짧아지는 하지가 가까워져. 예. 동지는 12월 22일. 네, 하지는 6월 22일.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간단한 걸 묻냐. 이래 정정 스님께서는 해가 이렇게 길어지고 달이 이렇게 도는 게 약간 비과학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래 선생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구도 고자리에 있고 태양도 고자리에 있다. 또 심지어는 달도 고자리에 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바뀌냐? 예. 이해 안 되는 얘기죠. 예. 지금 뭐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래 큰 스님께서는 하루는 TV에서 그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태양이 있고 큰 양이 돼서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고 지구 주위에 또 달이 있어. 달은 큰 음이다 싶은 음이죠. 그래서 음양서를 우리가 음양 따지잖아요. 남자 여자. 요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면은 남자. 요 태음, 요 기운을 많이 받고 태어나면 여자. 음양으로 갈리는 거죠. 우리 지구가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재마의 사상을 얘기가 나옵니다. 태양, 소양. 태음, 소, 이게 네 가지 갈려갖고 사상에다 나중에 다시 또 8가지 체질로 갈라지는 것이다. 어쨌든 태양이 있으면 지구가 여기 있는데 지구가 여기 원래 태양이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 23.5도가 삐딱하게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는데 이게 지구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태양이 반대로 이렇게 돌면서 공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얘도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은 하지, 그 다음에 동지, 충분히 어떻게 생기느냐? 뭔가 좀 기온의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기온의 차이는 뭐로부터 비롯됩니까? 햇빛의 양이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하면 햇빛이 우리가 중심에서 봤을 때 중심에서 머니까 북쪽은 춥고 햇빛이 정확하게 중간이니까 적도가 되니까 여기는 덥고 이런 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래 선생님은 지구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까딱 한다는 게 있고 시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시소가 태양이 약간 올라갔다가 멀어지면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옆으로 까딱 하면 멀어지면은 겨울이고 얘가 다시 이렇게 까딱 하면은 봄이고 또 까딱해서 햇빛이 가까워지면 여름이고 이렇게 까딱 하면은 1년이 간대요 이게. 마치 뭐라 해야 되나 그 오뚜기를 딱딱 했다 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실제로 지구가 완벽하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계란 보면은 위는 좀 넓고 밑에는 살짝 높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구가. 실제로 그 인터넷 시점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구가. 완벽하게 동그란 건 약간 CG, 이미지화 시킨 걸 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지구는 자전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낮이고 반대로 가면 밤이고 이런 되겠죠. 그러면 달도 지구 주위를 이렇게 돈다는데 얘도 그런 똑같이 지구 한 바퀴 돌 때 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면만 이렇게 하니까 달도 공전과 자전, 지구를 도는 건 공전이고 지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건 자전인데 이것도 공전과 자전이 한 번이다 이렇게 보고 이쪽에서 태양이 더 크니까 이쪽에 오면은 뭡니까? 이쪽에 있는 다 받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이고 이쪽에 가면은 그림자가 지금 안 보이죠. 이게 금음이 되고 뭐 상현되고 하현되고 이렇게 따지는데 실제로 이래 선생님은 다른 그 눈썹을 잘 보세요. 제 눈을 이렇게 한번 감았다가 뜨면은 완전히 다리 스스로가 빛을 조절한답니다. 이렇게 감으면은 요거 금음이고 눈을 이렇게 바짝 뜨면은 보름이고 이렇게 중간에는 상현, 하현. 그래서 실제로 달을 이렇게 감아보면은 이 안에 조성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나머지 여기 선이 다 보이죠. 자세히 하늘을 달 보면 선이 있는 것은 얘가 스스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달이 스스로 빛을 조절한다는 조절 능력이 있대요. 근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절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줘야지 설명이 되니까 돌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참 우리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해 안 되는데, 뭐다 하지간에 가까우니까 그만큼 양이 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이제 좋은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 몇 페이지 할 차례죠? 오늘은 풍수지리를 하시려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풍수지리를 하려고 했는데 교재를 제가 아주 중요한 그 교재를 만드는데 아직 인쇄가 좀 덜 돼서 지금 현상. 교재가 덜 됐으니까 말씀으로 하시죠. 네. 그 시간에는 말씀. 네, 한 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할까요? 네. 근데 한편으로 좀 딜레마예요. 이 책을 내가 그 1년 과정으로 다 공부를 하기로 하고 또 그렇게 다들 약속이 되어 왔는데 풍수지리로 이게 넘어가 버리면 이 가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것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시간은 어차피 교재가 안 나왔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좀 차근차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금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앞에서만 계속 이렇게 빙빙 돌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은 그냥 강의 진행하시고 어차피 다음에 특강 시간을 만들어서 교재를 보면서 좀 하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네, 뭐 제가 아는 얘기들은 산발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체계를 좀 잡아가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쭉 나가면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한 375페이지, 한 4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풍부한 그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것을 다 겸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책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은 양택, 그러니까 풍수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양택은 아까 양,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이 양이잖아요. 음양으로 나누자면 사람은 양, 귀신은 죽은 사람은 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양이지 않습니까? 불룩한 것은 양, 음포한 것은 이렇게 본다면은 양택은 사람이 사는 집을 양택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사는 집, 죽은 자가 사는 집은 음택이다. 그래서 이제 산소짜리는 음택, 사람이 사는 집은 양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이 맺힌 자리를 찾는 것은 뭐 양택이나 음택이 비슷한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음택은 뿌리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잘 묘토를 정하면은 그 운이 아주 길게 오래 가는 장점인 반면에 나쁜 기운도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집안 망우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뭐냐? 반풍수한테 산소 쓰면은 집안은 확실하게 망가져버립니다. 반면에 명풍수한테 쓰면은 집안은 확실하게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원천적인 기가 있지만은 양택, 음택은 그렇고 이제 양택은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양택은 사람이 살면서 이 기운을 받기 때문에 양택은 땅의 기운도 좋지만 주변에 산세의 기운이 조응해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면은 기운을 받고 그곳에서 이사가면은 기운이 현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름이라도 그 좋은 양택이면은 내가 내 집이다 하고 이름을 걸어두면 그 기운을 어쨌든 내 꼴로 이 인간 세상에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어난 생가가 아주 좋은 음택, 양택이면은 팔지 말고 잘 수리해서 한 번씩 기운이 딸릴 때 그 집에서 자기만 해도 생기를 다시 보충받는 것이 마치 비타민 복용하듯이 한 번씩 기운을 땡겨서 받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양택과 음택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음택은 기맥을 중심으로 봐야 되고 양택은 기맥 플러스 주변에 있는 산세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양택으로 가면은 일단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
이 자리의 산세, 격국이 어떠한가? 크게 보면은 일단은 국세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집에서 앉아 있는 집의 그 좌향, 배치 이제 나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집의 가상이라 해서 생긴 모양이 어떠한가? 사람 또 생긴 모양이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앞면이잖아요, 문제가. 여러분 제 앞면을 보고 계시죠? 어디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잘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보여요? 뭐 그냥 쉬운 말로 뒤통수. 뒤통수가 보이죠? 그럼 앞과 뒤가 분명하죠, 저는. 근데 앞과 뒤가 분명하지 않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이제 관상이 앞이나 뒤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그런 가상이라는 가상. 그러면 집안에도 앞과 뒤가 분명해야 되는데 요즘 짓는 집들 보면 이게 앞인지 뒤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오리무중,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길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 짓는 거 보면은 아파트 같으면은 앞뒤가 이제 앞은 향이라고 하고 뒤는 좌라합니다. 좌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향 같으면은 베란다가 향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주방 쪽이 좌가 되겠죠. 좌향이 만들어지죠. 옛날 같은 집들은 앞에 대청마루가 있고 대문 있고 뒤에 뜰이 있으니까 분명한데 요즘은 뭐 네모 동그랗게 지니까 이게 앞인지 뒤인지 헷갈려서 가상이 분명해야 된다. 생긴 것이 이상하게 생기면은 그 안에 작용하는 기운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좋은 가상이 뭐냐면은 부산 현대 가보면 그 트럼프 타워 옆에 골든뷰 뭐 빌딩이 있어요. 그거 같으면은 거기 이제 불났거든요. 그 건물이. 그거 같으면은 건물이 두 개 있는데 중간에 다리를 연결해 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다리가 있다면 하나의 건물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근데 중간이 뻥꾸가 뻥 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그 가수 중에 한 명에 뭐가 있습니까? 총 맞은 것처럼 내 마음 뻥 뚫려 버렸네 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상이 총 맞은 것처럼 빵꾸가 빵 뚫리면은 속이 허해서 그게 제대로 응기가 못 된다. 근데 그것이 앞쪽에 화의 기운을 받으니까 화균에 딱 들어올 때 불이 빵 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불나는 것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번째는 위치, 보다는 두 번째는 가상, 세 번째는 이제 양택 삼류라 해서 집안에서 대문과 문 주조달에서 문을 어디로 내느냐, 주방을 어디다 쓰느냐, 그 다음에 안방을 어디로 쓰느냐, 요 배치하는 것은 양택 삼류인데 양택 삼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 안에서 기가 잘 순환해서 잘 돌아가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양택 삼류 다음에는 안에서 배치, 침대를 어디 놓냐, 뭐 공부방을 어디로 하냐, 그다음에 머리를 어디로 두냐, 풍수 인테리어를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앞에 있는 사격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첨탑이 있다든지 뾰족한 뭔가 물질이 있어 우리 집을 찌른다든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풍수 비보로서 중화시키는 방법 이렇게 세세하게 일단 큰 흐름에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가면서 작은 거,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아무리 뭐 풍수 비보 많이 쓰고 색깔을 뭐 핑크빛으로 커튼 치세요 이런 거는 큰 흐름이 안 좋으면 그것 아무 소용 없어요. 큰 흐름이 대국에 들어가 있으면 설사 핑크빛 안에 검은색이 이상한데 안 좋은 색깔이 하더라도 국세가 좋기 때문에 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면은 풍수 비보 가운데서도 작은 생활 풍수 속에서 아주 지역적인 부분을 이제 흥미거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큰 흐름 대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단계별로 살펴야 됩니다. 일단은 산 같으면 산이 잘 내려오고 있는 중출맥에 이 집이 위치했는가 아닌가를 먼저 봐야 되고 중출맥이 아닌 상황인데 그 집이 앉은 좌향이 어떤 향으로 앉았는가 두 번째를 살펴야 되고 또 좋은 자리 안 좋은 자리 가려졌으면 안 좋은 자리라면 그래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문주저를 어떻게 이렇게 배치할 것인가를 살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비보 만약에 허한 데가 있으면 어떻게 저것을 일단은 안 좋은 자리 들었는데 이 자리 안 좋습니다 하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은
이사갈 상황이 안 된 사람한테는 황당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것을 최소한으로라도 폭풍 불 때 우산이라도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죠. 기부 분수 들어가고 이제 그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방 안에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뭐 배치, 머리투기 또는 문을 열면은 어디다가 그냥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 게 큰 좀 봐야겠죠. 자비, 좌향, 또 가상, 그 다음에 이제 문주조, 그 다음에 풍수 인테리어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나씩 다 살피는 것이 양택 풍수의 이제 하나의 이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음택 풍수는 이제 산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다녀서 기맥이 잘 내려왔는가, 그래서 기맥을 잘 보고, 두 번째는 기맥이 내려와서 혈장 우학이라 해서 혈이 맺히는 5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아무 자리 가서 말로 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혈이 맺히는 징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혈이 맺히는 4가지의 와겸유돌이라서 와혈, 약간 이렇게 오복한 소방같이 생긴 거, 겸들이하는데 2 다리가 이렇게 쭉 뻗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돌혈 같으면은 산들이 빙 둘러싸여 있는데 중간에 볼록 솟아나고 돌출되어 있는 형구, 그다음에 유효한 이제 젖가슴처럼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 그 와겸유돌이 사상의 혈장이 맺히고 혈장 가운데서도 선익이라든가 전순이라든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부라든가 안에 나나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매미나 씨방처럼, 씨방 보면은 이렇게 맺혔잖아요, 동그랗게. 거기에 살짝 옆으로 날개가 있는 것이 잠자리 날개같이 산수자리에서 살짝 이렇게 혀를 감싸주는 선익이 있는가. 뒤에 기두가 솟아갖고 기두에 딱 묶어주는, 사람 같으면 요거죠. 딱 묶어주는 그런 기가 딱 묻혀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사과 같으면 사과에 꼭지 있지 않습니까? 사과에 맺히기에서 사과 줄기가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꼭지를 같이 아주 길을, 우리 그 물 같은 수압으로 뿌릴 때 보면 마지막에 좁혀주면 해서 이게 물이 팍 솟아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두에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두가 있는가, 그 다음에 혈장이 나나같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기운을 찾느라고 뭐 단종의 장릉 같으면은 그 노루가 뭐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그 따뜻한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눈이 먼저 녹는다 하죠. 왜냐면 기가 뭉치면 그 안에 기가 뭉치기 때문에 보일러같이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겨울에 눈이 와도 빨리 녹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따뜻한 게 있고, 따뜻하면은 찐빵이 부풀어 오르듯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뽕긋이 올라온단 말이죠. 살짝 이렇게. 그렇게 그런 징후가 있는가, 그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체의 선익이라서 청룡백호가 자체 붙어 있는 그 씨앗 같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안에도 살짝 갖춰져 있는가, 그 다음에 또 전순일에서 마지막 막아주는 이 기운이 사람은 턱이죠. 이게 받쳐 있는 거 아니면 없이 쭉 빠져버렸는가, 아니면 이게 뚝 떨어졌는가, 이런 거를 다 봐야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이 혀를 보호해주는 청룡백호가 충분히 이것을 감싸주고 있는가, 뭐 등등을, 앞에도 그것을 바람이 머리에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조안산들이 나도 첩첩이 파가지고 있는가, 이런 그 주변 소위 이제 그것을 사신사라는데, 청룡백호 주장, 이 사신자가 잘 갖춰주고 있고 물이 파업과 나한테 직수하는가, 감싸고 나가는가, 이런 거는 쭉 이제 봐야 됩니다. 복잡해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워낙 이 생긴 것들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습니다, 어디 가보면. 그래서 이제 풍수 공부하는 사람은 모든 공부가 다 그렇지만 한두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아는 대로 설명하는데, 일단은 음택은 워낙 고도의 전문가적인 그런 스킬과 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건데, 잘 잡으면은 대박이고 못 잡으면은 쪽박이고, 쪽박뿐만 아니고 한 집안을 망칠 수도 있어요. 잘 써주면 한 집안을 그 참 만대 영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은 한 집안에 줄초상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창녕에 부산 아는 보살님이 저기 아버지가 재작년에 이제 벌초를 갔더니, 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벌초를 갔더니까
산소에 나무가 이렇게 나 있는데 돼지가 어떻게 나무도 빨리 안 뱉는지 산소 꼭대기에 나무가 박혀 있어요. 이 아카시아가 뭔가가. 근데 아카시아와 뭐가 나무가 이렇게 그 산소 중간에 낮다는 것 자체가 벌써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냐, 난화가 안 된 겁니다. 즉 땅속의 기온이 따뜻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따뜻하면은 물속에 따뜻하니까 수분이 없겠죠. 수분이 없으면은 나무 뿌리가 안 들어가요. 나무 뿌리는 수분을 찾아서 뿌리를 뻗잖아요. 근데 벌써 산소 중간에 나무 뿌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차갑고 수분이 있으니까 나무가 뿌리가 물 먹으려고 자꾸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벌써 그 위에 난다는 것은 수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벌써 음침하거나 축축하거나 꺼지면은 수분이 생길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나무가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명당 자리는 주변까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산소 자리는 난화, 같이 그 어미 닭이 알을 푼듯이 따뜻하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해 버려갖고 그 안에 수분이 없어요. 뿌리 오다가 안 옵니다. 그래서 파보면은 깔끔해요. 산소 광중이. 근데 벌써 파서 나무 뿌리가 이리 굵은 게 뭐 가벼운 그 잔뿌리는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굵은 뿌리가 지나갔다 하면은 일단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거기에 또 거친 돌들이 막 튀어나온다? 아닙니다. 이거. 땅 색깔이 시커멓다? 아니죠. 살아있는 생기가 뭉치면은 땅 색깔이 시커멀 수가 없어요. 누렇고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머리에서 내는 산의 기운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소위 뭐 오색토라 해서 좋은 빛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에다가 묻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혈장의 모습을 봐야 되고 주변에 있는 좌측 500호, 남주자 북현무, 이 사신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앞에 청룡이 앞에 안산이 우리들은 보통 저 앞에 안산이 좋았고 참한 명당이다. 또는 청룡이 잘 갖춰져서 명당이다. 왼쪽에 백호가 잘 갖춰져서 명당이다. 오른쪽에 뒤에 있는 거북이 현무가 잘 내려서 명당이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뭘 꼽겠습니까? 하나만 딱 골라야 한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뭘 고르겠습니까? 부회장님. 백호를 참. 네, 백호는 이제 여자, 그다음에 차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뒤쪽에 현무. 즉 우리 절 같은 건 뒤에서 내려온 산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고 나의 몸뿌리거든. 옆에 있는 것은 손님들이라, 내 형제들이고 앞에 바깥에 있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내 뿌리가 끊기면 아무리 손님들이 뭐 형제지간이고 뭐 바깥에 친척이고 장차관이 많아도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넣어주는 기운이 없으면 다 그림의 떡입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집안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고 뭐 해도 법무부 장관을 내가 삶에 도움이 되려면 나도 최소한 법무부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 실장이나 돼야지 서로 주고받고 이게 되지. 거기는 법무부 장관인데 나는 이마트 운영하고 있으면은 법무부 장관 도와줄래도 뭐 도와줄 게 없잖아요, 이게. 그 사람한테. 서로 도와줄 만한 그런 기운이 되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조상의 기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날 풍수사들은 내 산의 뒤의 기운이 뭐냐? 이 기운이 잘 내려왔냐? 길냐? 짧냐? 중간에 끊기지 않았냐? 유정하게 내려오는가? 뭐 이런 걸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풍수하는 사람 맨날 뒷산 쫓아가는 거라. 우리 저 같은 맨날 뒷산이 어떻게 내려왔나 이거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좌청룡 우백호 앞에 있는 안산 이건 다 남이에요. 남. 나한테 온 힘을 넣어준 것은 바로 뒤쪽. 그래서 이제 음택에서는 사신사 바로 뒷속에서 내려오는 그런 현무를 제일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가 나를 이렇게 잘 감싸줬냐 등등을 살피면서 장통득수 바람이 이게 옛날에는 바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바람풍 이게 농담입니다. 또 따라주면 안 돼. 이제 바람을 이제 기로 봤습니다. 기운. 우리가 이제 음양하에서 청간은 이 기운이잖아요. 하늘 기운. 땅은 지기.
천간에 있는 기운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응결해서 뭉쳐놓아서 가두어 놓은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됩니다. 이게. 다시 땅의 기운이 환원하면 하늘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하늘의 기운이 뭉쳐서 어디에 머무는 곳을 정하는 것이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가 땅에 감추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산들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산들을 보면 하늘의 기운을 알 수 있고 하늘의 기운을 보면 땅의 기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보게 되죠. 막 그런 내용을 풍수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택과 음택, 양택 가운데서는 자리, 위치, 건물의 모습, 앞통수, 뒤통수가 분명하냐.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무조건 산이 내려온다고 다 산이 아니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이 녀석이 내 쪽으로 오는지 등 쪽으로 오는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또 기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마지막 며칠 있으면 이게 이제 조산이면 주산이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의 모습을 하는데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산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여기를 포옹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쪽을 포옹하려는 건 아니잖아. 이게 사람 같으면은 앞쪽을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지. 야, 너 나 등 돌리냐? 하면 기분 나쁘잖아. 이렇게. 그럼 너하고 멀어진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큰 격구로 봤을 때 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쪽에다가 집을 짓든지 산소를 쓰는 게 맞지. 등 돌리고 있는 이쪽에다가 붙여놓으면 이게 좀 그림이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배예요. 배. 등이라는 거예요. 배. 등이면은 등 돌리기 때문에 이 산의 전체 흐름이 얘를 안아주려고 하지 얘를 안아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는 큰 기가 안 모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집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토도 이렇게 안아주는 그 안쪽에 들어오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큰 산의 기운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 경복궁 같으면 뒤에 있는 저희 북악산으로부터 또 삼각산 북악산으로 해서 서울 시내에 이렇게 안아주는 그 안에 들어오면은 그 주산에 할아버지 산의 기운을 다 포옹하지만은 뒤쪽으로 나가버리면은 등 돌리고 있는 산의 형국이기 때문에 상기를 제대로 못 받는다. 그래서 이제 큰 국세를 보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 뭐 도승국사나 무학대사가 큰 흐름을 본 거죠. 큰 흐름 가운데 중요한 게 신도안이라든지 지금 경복궁 뭐 이런 터를 국세를 본 거죠. 근데 그러면 국세를 잘 보면은 한 마을이나 도시를 이룰 수 있는 큰 도시 지역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종으로 그 행정수도 이전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지구 지금 이제 그 공주 장기지구하고 또 상월 건강대학교에 있는데 여기도 후보지로 올랐고 몇 군데가 후보지로 들었는데 결국 현재의 세종 위치로 그 지금 뭐 원수산하고 그다음에 전현산인가 그 옆에 있는 산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금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래서 큰 물을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월 우리 금강대에 있는 데는 산 밑에 들어와서 국세는 좋은데 앞에 물이 없잖아요. 큰 물이 없으니까 생활하수라든가 상수도 수설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그때 금강대에 있었는데 그런데 있으면서는 상월 쪽에 행정수도가 들어오면은 우리 학교는 대박 난다 하고 은근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제 최종 후보지 세 군데 네 군데까지 이제 들었으니까 상월도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세종으로 낙찰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큰 물을 끼고 있어야 되고 물은 다시 아까 본 것처럼 자금이라든가 물류의 이동이기 때문에 물은 이제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으면 이제 큰 물을 끼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안동같이 이렇게 큰 물이 흘러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돈 많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냥 유정하다는 것은 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이 있다는 것은 뭐 사람 사이에서 다음에 다시 보자. 또 남녀 간의 정이 있으면 뭐 잘은 모르지만 뭐 안아주고 막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정이 없으면 그냥 멀뚱멀뚱하거든요.
그래서 물이 정이 있으려면 산맥이 내려오면 이렇게 싹 감싸주는 맛이 있어야지 이 정이 있는 거다. 산과 물이 산이 감으면 물도 같이 감아 따라주고 부창고추 하듯이. 근데 산을 밑에 물은 그냥 니는 놀아라 나는 간다 하고 쭉 가버리면은 이 유정하지 않고 그냥 무정한 것은 무정한 거죠. 별로 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무정하다 못해서 미워하고 탁 쏘고 가는 사람 있죠. 이혼할 때도 막 끝까지 막 유자료부터 해갖고 재산 다 갈취하고 가는 끝까지 뺏겨먹는 여자들 있잖아요. 또 남자들도. 그건 완전히 그 원수되는.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물이 반대로 돌아가면은 치고 돌아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그런 집은 이제 무정한 집안이다. 그래서 안동은 물이 양쪽이 합소돼갖고 일자로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완전히 이게 함포해서 감아줘서 마지막에 그 파구가 막혀서 내려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자거든. 크게 유정하지 않아요. 그냥 무정하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이런 거기 때문에 안동이 더 크게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그래도 저 그 옥동에 있는 툭 튀어나와 있는 무슨 뭐 고등학교가 그 밑에 있더라고요. 거기 같이 막아주기 때문에 요 골 안에서는 물이 호수처럼 모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요 경북 북부지에서는 그나마 안동이 중심 도시가 된 건 맞지만은 세계 유명한 도시들을 보면 다들 물이 이렇게 동서수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감아준다는 것은 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게 동서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주는 게 이게 이제 유정한 거예요. 이럴 때 여기가 이제 집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흙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면서 이게 기가 모여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이 이렇게 돌아가주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짝짝꿍이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 집을 지었다 하면은 나는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려는 게 뭐 여기를 감싸주려 하잖아요. 용평 스키장에서 이렇게 스키 타봤어요? 안 타봤어요? 이번 겨울에 용평 스키장에서 스키 한번 꼭 스키를 꼭 타보지 마세요. 나이 진짜 잘못 넘으시 골절 생기면 여기 강의를 못 나면 된다. 몇 년 전에 보건쌤하고 크리스마스 날 도저히 뭐 하나요? 그냥 뭐 가만히 있죠. 뭐 군사에서 야 우리 그러면 심심한데 스키 한번 타러 가볼래? 하고 그럼 갑시다. 저는 8시에 군사에서 태백으로 하이버에 있더라고 처음 가봤는데 거기 용평 스키장 옛날에 그 보고스마을 제가 한번 타봤는데 그때는 한 15년 전에 가는 게 좀 나았는데 한 3년 전에 갔다가 쏘가서 몇 번 타고 내려갔는데 계속 어머니 말씀을 해갖고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용평은 이게 넓어갖고 이게 잘 돼야 돼. 착 이게 잘 돼야 돼. 착 그냥 똑바로 가면은 내 달려갖고 밑에 가면은 속도가 제가 안 돼서 큰일 납니다. 죽어져. 내려올 때 착 하고 촥 내려다 다시 이쪽으로 커면 착 이게 돼야 돼 이게. 근데 여기서 이게 진짜 풍수에 그게 나오더라니까. 이쪽에 커브 이쪽으로 내가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탁 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 다리가 안 보이는데 안쪽이 이쪽이 구부러져야 돼. 맞죠? 이쪽으로 커브가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밀어낸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어내면서 눈이 이렇게 털려가고 나는 일로 돈다는 거죠.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지각 요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같으면 산이 이렇게 내려다 계속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산이 막 내려오다가 내가 이쪽으로 지금 이동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 여기에 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자그마한 산 지렛대 같은 게 붙어줘야 돼요. 여기 붙어 있으면 나는 이 상대방 요쪽으로 가려고 여기서 힘을 지렛대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징후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런 징후들이 여기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이쪽이 이렇게 되면 이 산이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어딘가 이쪽에 생기가 모였는데 이쪽에다가 집이나 산소 쓰면은 기운이 일로 가는 게 아닌데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산의 징후를 봐야 돼요. 요거. 그래서 이제 산이 내려오더라도 이제 산을 내리고 봐야 되고 물은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이쪽은 짙어가 아니다. 이쪽이 짙어겠죠. 그래서 서울 같으면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쪽 지역이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그 동서터미널 그쪽이 되고 이쪽은 남산에서 내려와서 부딪히는 한남동 그다음에 여기 그 상가산 내려오는 여기 용산 이쪽에서는 여기 안산이 되겠죠. 이쪽 앞에 산이 있으니까 용산하고 한남동 대부분의 삼성이라든가 유명한 부자들 다 여기 살죠. 앞에 물이 감싸고 뒤에서 남산이 뒤에서 딱 받쳐주고 대산 인수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 살고 있으면 계속 부자가 재생산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 살거든. 계속 물이 이렇게 살수가 치고 빠지니까 수충을 받아갖고 계속 여기는 이제 깎아먹잖아요. 계속. 실제로 이게 옹돌 잘 쓰는데요. 이 기운이 깎아먹는 거예요. 계속 치게 되면. 이런 데 가서는 빠지죠. 그래서 여기 압구정동 이쪽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압구정동. 부자들은 이런 데 다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동 같으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마댐이 있고 여기 안동댐이 있고 쭉 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여기는 일자죠. 여기 무정한 거예요. 이 지역을 내가 이렇게 감싸주고 가야지 확실하게 길을 폼치는데 그러고 없이는 쭉 일자로 나가버리잖아요. 땅은 땅대로 물은 물대로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그게 감싸주는 게 없으니까 큰 발전은 없다. 돈에 대해서 큰 돈의 흐름이 발전 없으면 다만 그래도 얘가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막아주니까 물 흐르면 끊어주잖아요. 못 나가게. 그러니까 그 힘으로 조금 도시가 경북 북부에서는 조금 유명하지 큰 대도시가 발전하기에는 영향이 많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은 퇴전필을 해서 뾰족한 지역은 양쪽에 물이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아차 하면 위에 합수돼서 좋다고 하지만은 여기 이제 다리 하나 높여요. 이렇게 다리 나가고 지나는데 이 끝머리인 집은 양쪽에 물이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 좋은 대표적인 장소다. 그래서 용산동에 대통령은 가지 말아라. 저희 얘기는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교재를 보면서 계속 하도록 하시죠. 네, 그럼 우리 페이지 전태대사의 생일을 봤었죠. 30. 네, 40. 54페이지. 54페이지 펼쳐주세요. 다 펼쳤습니까? 네. 전태대사의 강설과 저작의 성립 문제. 그래서 밑에서 중간에 보면은 중간 달라 지위의 저작으로는 현존한 것은 46부 188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25권입니다. 그래서 지위가 많은 책을
저작을 했는데 실제로 뭐 글을 쓴 거는 유마경수하고 몇 번 안 되고요. 대부분은 밑에 장암 관정 스님이 밑에서 받아 적기를 하고 지인은 이렇게 저처럼 강설을 하면은 밑에 있는 제자가 쭉 속필을 한 거예요. 속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으로 이제 만든 것이 많죠.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일본 사람 사토는 천태대사 연구에서 분류를 해보면은 진찬, 진짜로 편찬한 것, 또 두 번째 진설, 당신이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한 것, 그 다음에 지의 이름을 빌려서 제자가 쓴 것. 요즘도 논문도 그런 거 많죠. 논문 연구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밑에 있는 박사 연구생들이 글 쓰고 출가는 그 교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 이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로 먹냐? 그것 때문에 대학원생들만 그 학위 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많이 연구를 시켜갖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많은데 뭐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그런 이제 가탁 이제 이름을 빌려서 쓰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금광명경 현의와 금광명경 문과 같이 지자와 지 강설과 관정의 제작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관음현의, 관음의서, 청관경서, 사념처 요런 것을 그 열반하신 윤덕산 스님께서 우리 천태 지자대에서 교학을 다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해뒀습니다. 요새는 다 재판 안 해갖고 구하기는 어려운데, 윤덕산 스님이 이렇게 번역한 것은 바로 우리 천태종이 천태 지자대사께서 확립한 종단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지자대사 여러 가지 저작들을 동국대 김영태 교수님을 시켜서 많은 돈을 주고 번역을 해서 종단에 이렇게 비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법회날 오후에 황금등 불공을 했었죠. 그때 여러 신도님들한테 금광명경을 176페이지 되는 것을 출력을 해서 다 몇 장씩 나눠드리고 읽으면서 불공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금광명경하고 인왕경, 인왕경하고 그다음 법화경은 진호,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나라를 수호하는 그런 경, 진호 불경으로서 이 경을 애용을 내서 우리나라의 사천왕이라든지 금강신장이 옹호해서 이 나라가 외침이나 또는 호란을 겪지 않고 전쟁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대변하는 세 가지 경전. 첫 번째 금광명경, 두 번째는 호국인왕경, 세 번째는 법화경. 이 세 가지가 호국 삼부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자대사도 그 당시에 위진 남북조 시대 때 중국의 전쟁이 늘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부처님 법이 좀 옹호되고, 또 그때의 진왕광, 즉 나중에 수나라 양제로서 통일되는 그런 국군이 융창하라고 이 경전을 많이 이어서 통일대국의 업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이 경전을 지자대사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황금등 불공하면서 역시 금강명경 우리도 계속 한번 독송해보자 해서 다음 불공할 때도 그렇게 하면서 개인의 어떤 소구소원도 이루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다 이 몸이 잘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전이다. 그 다음에 와간사에 계실 때 석선바람일 차제본문, 이 석선바람일 차제본문이 뭐냐면은 차제가 이게 차례차례란 얘기죠. 순서대로, 차제가 순서대로, 스텝 바이 스텝. 즉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인도에 있었던 부처님께서 맨날 설하셨던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정해 사막을 닦아서 해탈 열반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차제 선문의 실천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선법은 차제 선문. 즉 이것이 열애선이라는 거예요. 열애선. 열애선은 뭐냐? 계를 잘 지키고, 계를 잘 지킴을 통해서 5가지 번뇌, 5가지 장애를 걷어버리고 사념처를 닦고,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삼매에 들면은 사선 8정에 들어서 신통력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이 네 가지 불가를 얻어서 세상에 대한 염증을 다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또 열반에 이르는 것, 이런 것이 적혀진 것이 바로 차제본문이죠. 어렵게 말을 적어놨. 석선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닦은 선이라는 거예요. 석선. 석가모니 부처님 닦은 선인데 바람일은 깨달음이 이르는 것이 바람일이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닦은 선으로서 바람일에 이르는 순서대로 적어놓은 선법의 본문이다. 뭐 말이 그렇게 적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등 삼매 참법. 방등이 뭡니까, 여러분? 방등은 네모진 것이 방등이거든요. 우리가 방정하다.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행실이 방정맞아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이 상장을 수여하고 주잖아요. 방정 맞습니까? 방정합니까? 방정 반듯하고 아주 딱 그 어떤 규범이 맞다 이런 것이 방정하니 방등도 그런 뜻이에요. 이 방등 네모 방자 반듯하고 여기 앞에 방등이 있네. 여기 바닥 보세요. 바닥 조고각하 아래를 보시오. 칸칸이 방정하죠. 요런 게 바르고 네모지고 반듯한 거거든. 이게 뭐가 바르냐?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님의 성품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처님 성품이 된다는 게 방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은 나만 깨달아서 아까 석선 바람일 차제 부분에서는 나만 깨달아서 열반에 가면 땡이다. 소승이라 하죠. 그것을 비판하고 대승 나와 남이 모두 다 선불하는 길. 이것이 바로 방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등 삼매 행법이 있다. 그 다음에 법화삼매는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서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법화삼매고 구인사에서 맨날 법화삼매 참의 법회를 하죠. 백년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육묘 법문은 뭐냐 6가지 묘한 그런 법의 문 수수지각 한정이라 해서 순서를 이렇게 세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자세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선문구결 선을 닦는데 여러 가지 문답하는 내용. 그다음에 천태산 중에는 각의 삼매, 그다음에 법계 차제 삼매, 수습 이제 여러 가지 선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마경소 찬술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56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이제 쭉 지은 책들이 나오죠. 요건 우리 스님들이 다 한 번씩 다 본 책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57페이지에도 5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차제 선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차제 선문은 인도일의 여러 가지 선법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선, 바람일, 선에 일러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세간선, 역세간, 역출세간선, 출세간선, 비세간, 비출세간선. 세간선은 인도에서도 요가 수행하죠.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면 세간선입니다. 인도에서 요가 해갖고 요가 수탈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도 인도에서 요가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무소유처는 알랄라 깔라마한테 선정수행 마스터하고, 그 다음 비상, 비비상처는 우타카 라마푸타한테 마스터했는데, 이렇게 선정에만 드는 문제가 뭐냐? 선에 들었을 때 마음이 하나씩 고요하고 온 세상이 내 생각으로 텅 비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지만은 현실에 눈을 뜨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가 명상을 해보면은 요새 뭐 명상센터도 많이 하는데 부처님이 바로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명상할 때 너무 즐거워요. 막 명상 음악 틀어놓고 메디티움 뭐 뮤직 하면 편하고 좋다 나는 걸림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막 늘부러져 갖고 행복해요. 고요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 속에 부딪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선정을 버렸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눈 뜨고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어찌 선 안에만 정 안에만 들을 수 있겠는가.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보고 선을 버리고 더 가서 명확하게 이 세상의 문제,
현상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를 찾아서 6년 고행을 더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세간선, 인도에 있었던 세간선, 그 다음에 역세간, 세간이기도 하고 출세간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미련을 버리는 그런 관법이 출세간이죠. 세간도 되고 출세간도 되는 선으로 분류를 하고, 출세간선은 이 세상은 먼지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시각을 갖게끔 하는 그 수행법. 그 다음에 비세간, 세간도 아니고 비출세간도 아닌, 즉 비세간, 비출세간이 선종에서 얘기하는 바로 평상심이 도다. 세간을 떠난 것도 아니요, 세간에 집착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선법이 좀 많이 유행하게 됐었죠.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다. 뭐 이런 바탕 하에서 천태의 바로 지관 수행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천태의 지관 수행은 다 정리를 했어요. 천태세가 이와 같이 부처님 당시의 세간선도 정리하고, 육묘 법문같이 일상생활 속의 선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출세간선, 소위 이제 원돈 지관이라서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선, 이 원돈 지관을 선종에 있는 스님들이 그것만 딱 따서 선법으로 발전시킨 것이 중국의 선종입니다. 전체동달 600년 이후에 이제 선종이 나오게 되죠. 근데 선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나라 말기에 회창의 법난이라고 있었어요. 법난이 생겨나면서 인도에, 중국에 있었던 회창 법난이 있기 전까지 그 당나라 고종 뭡니까? 그 현장 스님이 서유위 같이 인도 가서 많은 책을 가져와서 교학이 많이 발달됐었잖아요. 그러다 당 말기에 회창 법난이 일어나면서 모든 불상들을 다 때려부셨어요. 때려부시고 스님들을 잡아 죽이고 깜빵 보내고 환속시키고 하니까 일단은 뭡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놈만 족쳐. 그러니까 시내에서 절 갖고 있는 스님들은 다 도륙을 당했는데 선종은 절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산속에 조용히 가 있는 사람들은 그 스님 잡자고 군대를 뭐 일개 대대 여당 파견해서, 우리 같으면 저 어디입니까? 저 높은 산에 가서 저놈 잡아오느라 병력을 파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지. 그놈 참 뭐해. 시내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속에 들어간 종파, 선종은 살아남고, 시내에서 많은 사람 상대로 공부를 하던 학파, 교종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당말기에 교종, 즉 화엄종, 천태종, 뭐 선론종, 율종 이게 싸워서지고, 중국에서는 선맥만이 흘러가서 그 선맥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선이 세상을 풍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선종에 대해서 세상이 또 송나라 또 오면서 살만하니까 이제 주자학, 또 주자학에서 다시 선적인 영향이 많은 것이 양명학, 다음에 또 고증학, 이렇게 뭐 교학과 선, 다시 교학과 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중국의 천태화음이 생겨나서 발전하다가 선종으로 마음법으로 바뀌고, 다시 또 주작은 유기에서는 또 그 경학을 많이 따지잖아요. 따지다가 그것도 한 방 맞고 나니까 양명학, 마음이 본래 이가 아니냐, 이게 따지면서 선적인 내용을 많이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은 뭐 차제에서 뭐 계속 나오고요. 육묘 법문도 뭐 나옵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육묘는 6가지 묘한 법문인데, 이것도 이제 김영태 교수님이 옛날 이대 선생 계실 때도 와서 스님들한테 강의를 많이 했는데, 수수지간 환정이라 해서 각각의 이제 호흡을 세는 겁니다. 한 번 소음이 들어갔다 나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처음에는 숫자를 세고, 그 다음에 따른 숫자, 그것의 마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마음을 따르다 보면은 생멸한 이치 속에서 고요한 마음이 되는 건 수지, 거기서 묘한 이치는 관,
환, 그것을 본래 마음을 돌리고 환, 정해지는 거죠. 그 수수지간 환정을 6가지 묘한 이치다에서 융거 부문으로 공부하는 것이,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차제, 호중, 선정, 원전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59페이지 보시면은 화정봉에서 일실제 참된 이치를 깨쳤다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천태 소지관도 이제 공부만 했죠. 그래서 저작에는 각의 삼매, 법계, 차제, 초문, 소지관 등이 있다. 소지관은 천태종뿐만 아니라 화엄합자, 그다음에 선종에서도 좌선하는 스님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천태 소지관을 공부하면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바로 기도한다고 딱 앉으면은 마음이 산란해서 안 돼. 이제까지 자기 멋대로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딱 앉자마자 과한세보살 하면은 이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이 있어갖고 바로 이 우리 해동사 오기 전에 노래방에서 당신은 나를 위는 땡벌 하고 노래 부르다가 여기 오면은 기도할 때 공부할 때 보면 바로 공부에 들어갑니까? 계속 머릿속에서 당신은 나를 위는 땡벌 그게 이제 연속 성상이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 속에서 계속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관에 들 때도 원래는 기도할 때 우리 부인사에서는 앉아서 축원하시고 바로 관세음에서 들어가세요 하고 하는데, 사실은 워낙 대중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조금 이 지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좀 가지런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거 보면 준비하고 자선하고 마음에 드는 방법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이 뒤에 보면은 전태 소지관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있죠. 원돈 17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원돈 지간의 실제. 원돈은 아까 같이 선종에서 바로 탁 이 자리가 본래 부처다 하는 자리를 바로 보는 몰로 깨치는 수행법이 원돈 지관이죠. 그래서 천태대사는 지관, 실천적으로 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점차 지관, 아까 여러 개에서 가르쳐주는 개정의 사막을 통한 지관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묘법문을 통해서 점차도 원돈단위 중간에 해당되는 원돈 그 육묘법문 부정지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돈지관, 문득 깨치는 수행법 원돈지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원돈지관을 할 때 수행의 준비 단계 25 방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연불당이라든가 삼배당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바로 앉아서 관세음보살 하면 이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시겠습니다. 풍수 그 책이 인쇄 중인데 책값이 좀 있어요. 보시를 하고 싶지만은 제가 형편이 안 되네. 그래서 좀 비싸게 받으려 하다가 종이값만 받기로 하고 3만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색 칼라지로 해서 좋아요. 아주 책도 한 38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두껍고 크기도 이렇게 두꺼운 넓은 보기 좋게 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양태 그것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양태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쉬었다 하시죠.